안녕하세요. 마카오 처리TV의 처리입니다. 자, 이번에 이야기할 이야기는 안동에 사는 주영이라는 동생이고, 이름을 밝혀도, 저는 그 동생하고 정말 친하고, 정말, 저한테는 동생이 없지만은 친동생처럼 정말 참 아끼는 동생이었는데, 그 동생의 참 재산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, 이 동생은 삼형제인데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재산이 한 50억 가량 됐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30 몇 억을 맞이인 이 주영이라는 동생한테 좀 물려주고, 차남인 자기 동생한테, 남동생한테는 15억 가량, 그리고 마지막 여동생한테는 정말 2억짜리 집 한 채 사줬다고 합니다. 정말 좀 가부장 아버지였나, 정말 맞이 위주로 정말 그렇게 재산. 근데 막내인 여동생은 불만 불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생을 어떻게 알게 된 그거는, 자,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안동에서 사료 가게를 하는 사료 판매상이죠. 사료 판매상들은 이런 농가들, 돼지나 소를 키우는 농가들한테 사료를 제공을 하면서 그렇게 사료를 이제 판매를 하는 판매상이죠. 이 애가 이제 마카오를 오게 되는데, 처음에 2천만 원을 들고 마카오에 와서 이제 마바리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요. 돈을 다 잃고, 이 사람도 조금 그 당시에는 조금 어두운 표정상이었죠. 근데 자기가 돈을 다 잃고 돈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뜬금없이 자기가 안동에 아는 형이라고 있는데 재산이 되게 많다, 최소 30억이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 형을 자기가 카지노로 불러서 어,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할 테니, 본인한테 좀 대출을 해줄 수 없냐라고 이야기를 해요. 그 이제 미끼를 저한테 던진 거죠. 그 들어보니까 정말 와서 그런 돈 많은 사람이 게임을 해주면 저희한테 되게 고맙고 감사하죠. 근데 있지도 않은 그림을 보고 거기에 자기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 정말 조금 저희 그때 생각에는 조금 아닌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정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한 재산 많은 형이 와서 카지노에 와서 게임을 하고 그렇게 해주면, 수익이 나면은 수익금에 대해서 조금 챙겨줄 수 있는 부분이지, 무슨 있지도 않은 그걸 보고 투자를 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. 그러니까 이 판매상 하는 안동 이 사람이 전화를 이렇게 하더니 정말 그 사람을 부릅니다. 그 주영이라는 동생을. 근데 이 주영이라는 동생을 저는 공항에서 처음 봤을 때 정말 촌뜨기, 정말 해외를 처음 오고 여권을 처음을 만들어서 해외를, 이 동생도 여권 처음 만들어서 해외를 처음 온 동생인데, 정말 자기 짐이라고는 검은 비닐봉지에 팬티, 런닝구 하나 달랑 들고 해외까지 왔습니다. 근데 이 주영이라는 동생이 이 사료 판매하는 애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겁니다. 지금 그 전자의 30억의 재산은 물려받은 거 사실이고, 소를 300마리 이상 키우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, 다 사실인데, 벌써 이 사료하는 판매상 애가 이 주영이라는 동생한테 몇 개월 전부터, 6개월 정도 전부터 작업을 쳐서 벌써 재산의 70% 80% 이상을 아작을 냈습니다. 어떻게 아작을 냈냐고는 이제 나중에 이거는 들은 얘기지만은, 사료를 납품을 하면서 소 키우는 사람은 사료 킬로그램당 10원씩 디스카운트가 돼도 소를 많이 키우면은 엄청나게 달러 치면은 가격 다운이 돼요. 그러니 이 사료 판매한 데가 자기한테 4억만 디파지를 하면은 킬로그램당 가격을 DC를 해주겠다. 그러면 이 주영이라는 동생은 정말 돈이 이자보다 더 수익이 많이 나는 상태니까 4억을 이 사료하는 애인데 대리점에 디파지를 합니다. 디파지를 4억을 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이 동생한테, 주영이라는 동생한테, 이 사료 판매상이 지금 우리 사료 회사가 본사에 사료값도 못 주고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사는 집 담보로 줄 테니 그
아파트 담보 은행 빚 다 잡았는 거 뭐 담보 해봐야 담보 가치가 있겠냐고요. 근데 이 모조리 같은 뭐 주영이 이 동생은 참 그것도 모른 채 그 사료 판매하는 동생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뭐 정말 뭐 사업도 사료 가게에 디파짓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료 가게가 망한다라고 하면 그 사업 개소하기도 어렵다라고 하니 그렇게 해서 아파트 2개를 담보를 잡고 4억을 더 빌려줍니다. 총 8억이 그렇게 해서 이 사료하는 판매상한테 넘어갑니다. 넘어가서 정말 뭐 그리고 나서도 그 6개월에 걸쳐서 이 사료 판매상은 이 주영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낮에는 같이 토토를 하고 소소한 도박에 빠지게끔 토토를 하고 뭐 100만원 200만원 토토해서 경기에 맞추면은 그날 룸사롱 가서 이 주영이라는 동생이 유독 여자를 좋아합니다. 여자를 좋아하는데 딱 그거를 참 이 사료 판매상은 가서 룸사롱 가서 그날 술값 100만원 150만원 뭐 내고 그렇게 술을 사주고 한심을 사고 정말 그렇게 해서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 동생은 자기 재산의 80% 이상이 다 넘어갑니다. 이 사료상 안으로 가스라이팅 당한 거죠. 그리고 아무것도 모른 채 여기 마카오의 사업이 좋다는 둥 뭐라는 둥 이런 식의 얘기로 이 동생을 마카오로 불러들인 거예요. 뭐 게임을 하러 불러들인 게 아니고 또 거짓말에 사기를 쳐서 불러들인 거죠. 그렇게 해서 이 동생은 왔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첫 그걸 본 상황 그 동생을 본 상황에 자 이제 저희 민박으로 와서 그 검은 비닐봉지 하나 내려놓고 방을 배정해주고 바로 게임을 하러 가는데 이 동생이 그때 5천만 원을 들고 왔더라고요. 5천만 원을 들고 이제 새벽에 게임을 합니다. 또 자가자 말자 게임을 하는데 바카라는 바자도 모르는 동생이었어요. 정말 이 사료 판매상이 옆에서 본인이 어디 가라 뭐 이렇게 지시하고 뭐 하다가 결국 2-3시간 1주 2주 정도는 했는 것 같아요. 2주 만에 5천만 원을 다 잃어요. 다 잃고 나서 뭐 저희야 뭐 그냥 뭐 게임 돈 많은 사람이 그냥 5천만 원 잃은 거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정말. 그래갖고 이제 숙소로 들어와서 그날 자고 그 다음날 되니까 뭐 이 동생이 어떻게 해갖고 동생한 뭐 빌렸는지 뭐 해갖고 5천만 원을 다시 마련을 했더라고요. 5천만 원을 다시 마련을 해서 다시 한전을 해서 게임을 하러 가는데 사료 판매상 이 애는 그 전날에 자기가 불러서 그래도 자기 지인이고 왔는데 5천만 원을 잃었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5천만 원을 구해서 한전을 했는데 뭐 한 30한 뭐 그 당시 뭐 한 6, 7만 불 되겠죠. 근데 거기에서 이 3만 불을 똑 띄어가지고 MGM 후문으로 나가면은 이제 후문 들어가자마자 직진으로 가면 명품샵이 있고 2층으로 올라가고 뭐 이게 다 명품샵이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카지노로 들어가는 게 저희들은 이제 왼쪽으로 카지노로 가는데 이 동생은 3만 원을 똑 띄어갖고 룰루랄라 쇼핑을 하러 가는 겁니다. 참 자기 지인은 어저께도 잃었고 오늘도 이제 그 잃은 거 찾아야 되고 이런데 자기는 정말 기분이 뭐 진짜 뭐 룰루랄라예요. 그냥 3만 불 뚝 어디 가세요라고 하니 저 여기 뭐 물건 좀 살 거 있어갖고 물건 좀 사고 갈게요. 자기 그냥 쇼핑하러 갑니다. 그래갖고 속으로 야 과연 이 돌관계 그때는 이 내막을 저는 모르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이 과연 돌관계는 무슨 관계일까? 참 나는 돈 잃고 있는데 옆에 내하고 같이 있는 지인은 내 돈을 들고 쇼핑을 하러 간다. 정말 아이러니했습니다. 아이러니했고 자 저희는 어차피 뭐 일이 우선이니까 그 일을 하러 이제 2층 VIP로 올라갑니다. VIP로 올라가서 이제 그 3만 불을 뺀 나머지를 들고 게임을 해요. 게임을 하는데 그때는 이 주영이라는 동생도 이제 그 전날에 뭐 좀 해보니까 플레이뱅크고 가위바위보하고 뭐 똑같으니까 뭐 홀짝이죠. 홀짝하고 똑같죠. 그러니까 그냥 이제 조금 게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뭐 알았다고 해야 되나? 뭐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도 있고 그때 이제 뭐 저희 뭐 같이 일하는 뭐 형도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아는 형이랑 같이 일을 했으니까 뭐 그렇게 이제 셋이서 이제 올라갔는데 게임을 하다가 물론 게임이 잘 안 됐습니다. 게임은 잘 안 됐고 좀 그래도 이번에는 한 4주 이 정도는 버틴 것 같아요. 그러다가 이제 오링이 나서 이제 게스트로 이제 올라왔으니까 그때 돼서 이 사료 판매하는 애가 저 양손에
뭐 쇼핑했는 가방을 잔뜩 들고 숙소로 올라옵니다. 참 그 모습이 참 저는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참 저 미친놈도 아니고 이 둘 관계는 과연 뭐야 그 참 이상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링이 나고 5천 1억이라는 돈이 오링이 나고 이렇게 있다가 뭐 저녁을 그렇게 뭐 답이 없죠. 답이 뭐 더 이상은 뭐 돈도 없고 이 뭐 주영이라는 동생도 뭐 좀 당장 돈 구할 수 있는 그런 적어도 아닌 것 같더라고. 그래 이제 주영이라는 동생이 하루인가 이틀인가 자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30억이라는 재산이 있다라고 하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주영이라는 애의 말은 참 어디 진실성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? 좀 그렇게 들리더라고 저한테는. 그리고 저의 고향하고도 가깝고 안동이면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가 뭐 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이 주영이라는 동생이 저한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. 소가 300마리 있다라고 했어요. 근데 자기가 소가 이래 있으니까 소는 뭐 만약에 자기한테 한 1억 빌려주면은 게임을 해보고 이러면은 그냥 소 팔아서 드릴게요 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정말 진실성이 있게 들려서 따서 갚으면은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1억 정말 큰 돈이죠. 그래갖고 망설이고 망설이다가 이 주영이라는 동생이 참 믿을만 했고 정말 그때는 사실처럼 저도 들렸고 그래서 1억을 그 다음날 빌려줍니다. 빌려줘서 게임을 했는데 참 뭐 바램과는 다르게 게임이 안 돼서 1억도 오링이 납니다. 오링이 나서 뭐 이제는 참 돈을 회수해야 되고 저는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 같이 일하던 부산 뭐 형이랑 저랑 이 주영이랑 세 명이서 이 사료 판매상은 그때는 조금 이 거리두기를 하더라고요. 밖에서 자기는 이제 마발이 다니면서 자기 게임을 하면서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니더라고. 그러면서 한 번씩 이 주영이란 동생한테 지시 아닌 지시를 내리는 것 같더라고. 나중에 안 얘기지만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거예요. 1억 빌린 것도 본인이 다 빌려달라고 해라. 그 이르면은 뭐 어떻게 해라라고 다 지시를 한 거예요. 그 이 동생은 그렇게 지시를 받고 또 이제 저한테 돈까지 빌리고 다 잃었어요. 다 잃고 이제 한국을 같이 나왔어요.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뭐 1억 큰 돈이니까 그렇게 가서 그 동생하고 안동에서 같이 이제 합숙을 합니다. 이 동생도 그때는 저희를 많이 따라가지고 뭐 같이 밥도 먹고 히히락락 웃으면서 정말 이제 3일 후에 소 판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만 그냥 기다린 거예요. 기다리면서 소판 당일이 됐죠. 소판 당일이 돼가지고 30마리를 우선 판다라고 하더라고. 30마리 그 당시 시세가 뭐 고가는 1000만원인데 금매로 치면은 800만원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. 30마리 같은 경우는 뭐 2억 4천 정도 되겠죠. 그 자기가 30마리를 판다라고 하길래 그래 소 팔고 그렇게 와 하고 저희는 모텔에서 기다리고 근데 이제 오전에 소 판다라고 했는데 12시까지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. 그래갖고 뭔가 이상하다 싶어갖고 주영이한테 전화를 했죠. 전화를 하니까 제 전화를 안 받아요. 순간 야 이게 뭔가 좀 찝찝한 느낌이 확 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사료 판매상 그 사료 가게 사료 대리점이죠. 대리점을 찾아가요. 그 전에 주영이랑 같이 가본 적이 있어서 내비에 맞춰져 있어서 찾아갔어요. 찾아가니까 그 사료 그 대리점의 그 직원 하나가 방금 주영이 형 나갔는데요 라고 하더라고. 그래갖고 이게 뭐지? 이 새끼는 왜 내 전화를 안 받고 여기서 금방 나가? 그래서 번뜩 이 대리점 직원한테 다시 지금 전화를 해라. 전화를 해서 대리점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해라. 다른 말 하지 말고.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주영이가 이 대리점 직원 전화를 받는 겁니다. 그래서 대리점으로 와요. 보자마자 주영이란 동생을 잡고 정말 그때는 좀 제가 진짜 믿었던 애한테 지금 뭔 상황인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보자마자 정말 빡이 쳐서 너 지금부터 한마디의 거짓말만 하면은 정말 형한테 혼이 난다. 정말 믿었던 네가 나를 뒤통수 치는 격인데 그렇게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얘기를 하니 그 주영이라는 동생이 이제 자초지경을 털어놓습니다. 마카오에 있는 사료 판매상 그 주인 그
그놈이 이렇게 초반부터 이렇게 시키고 저렇게 시키고 지금도 소 30마리 파는 걸 2억 4천을 1억 7천인가 1억 7천인가 1억 5천인가를 사료가게로 입금을 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현금을 찾아갖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 월급도 밀리고 사료값도 납품을 안 해서 저 사료가게가 문 닫으면 자기는 그때까지 16억을 이 사료 대리점 하는 애한테 줬다라고 합니다. 금액이 있더라고요. 나중에 보니까 그 16억을 줬고 그리고 그날 1억 7천이 더 총 17억 7천이 넘어가는 겁니다. 근데 얘가 사료를 호가로 받았을 때는 20억이 넘는 속값이지만 이 사료 그 사료 판매하는 애의 지시를 받고 급하게 팔다 보니 정말 16억밖에 못 받은 거예요. 그 소 나머지 300마리 있는 거죠. 270마리 팔았는 것 중에. 그렇게 해서 그 자초지경을 듣고 보니 참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동생한테 그럼 지금 얼마 남아 있어? 라고 하니까 7천만 원이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. 저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일단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. 받았고 이 동생도 이제 그때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자기도 이제는 당했다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너 어떡할 거냐? 이건 뭐 정말 뭐 분명히 마카오에 가면은 이 사료 판매상 도망갔다 없다. 이제는 이제 알 거 다 알았으니까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알았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단은 뭐 7천만 원은 저는 받고 일단 너 이래 됐으니까 뭐 고소를 할 거면은 변호사 사무실 가서 알아보고 이렇게 일처리를 해라 라고 하고 저는 일단 뭐 일을 해야 되니까 마카오로 들어왔습니다. 들어와갖고 당연히 오니까 이 사료 판매하는 애는 저희 게스트하우스는 도망을 갔고 사라졌습니다. 어디 있는지. 그리고 나는 저는 그 후로 그 애를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한 3, 4일인가 지났나 이 주영이라는 동생한테 전화가 와요. 전화가 오는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물어보고 고소를 하려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변호사비도 없고 얘는 지금 30억이 넘는 재산이 한순간에 0이 됐어요. 그냥 완전 가스라이팅을 당해갖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팬티 끝까지 그냥 다 벗어 준 거죠. 그 애한테. 참 야 재산 30억이 넘는 재산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주영이 동생 참 안타깝더라고요. 그래서 그럼 어떻게 뭐 마음 같아서는 때려 죽이고 싶죠. 근데 뭐 그래 뭐 그 동생은 일단 변호사를 어떻게든 자기 동생한테 변호사비를 마련해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사료하는 애를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. 고소를 했는데 뭐 나중에 기소가 됐는데 나중에 뭐 들어보니까 8억에 대해서는 투자가 인정이 되고 8억에 대해서는 이제 빌려간 걸로 인정이 돼서 사기가 인정이 됐어요. 인정이 돼가지고 기소가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된 상황에 두세 달인가 후에 이 사람이 사료 판매하는 애가 잡혔다라고 합니다. 잡혀가지고 구속이 됐어요. 구속이 됐고 이제 구속이 돼갖고 하니까 이 사료 판매하는 아버지가 이제 이 주영이한테 찾아옵니다. 찾아와서 뭐 미안하다고 하고 어떻게든 애는 끄집어내갖고 해야 돈을 받을 거 아니냐라고 또 설득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. 그래서 저는 절대 합의를 해주면 안 된다. 돈을 받기 전에는 사람이 구속이 돼야지만이 뭐 다만 얼마라도 받고 본인이 사기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냐. 1, 2억도 아니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전 재산을 갖다가 다 탕진을 했는데 30억이 넘어요. 다 그 애한테 사기당한 게 결국은 뭐 이 애도 자기도 담배값도 없고 그 당시에 완전 깡통이에요. 소는 소대로 없고 농장은 농장대로 대출 받느라고 담보 잡혀 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. 근데 그 사료 판매하는 아버지가 찾아와서 애를 꺼내놓고 변호사 사무실 가서 매달 300만 원씩 평생 30년 동안 갚을게 매달 300만 원씩 좀 합의를 해달라고 그래야 애가 나온다라고 하니 이 애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뭐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을 해주면은 정말 받는 줄을 알고 이 사건이란 게 한번 합의서를 써주면 우리나라 법이 일사부조리로 해서 뭐 한번 된 거는 다시 죄를 물을 수가 없는 게 형사사건인데 그렇게
또 믿고 평생 매달 300만 원씩 받을 거라 그러면 자기도 300만 원씩 매달 생기니까 좀 지금은 당장 힘들지만 자기도 이제 또 뭐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생활이 좀 이제 편해질까 생각에 그거를 합의서에 도장을 찍습니다. 도장을 찍어주고 저는 순간 아 그거 왜 찍어줬냐라고 합의서 찍어줬다고 그걸 왜 찍어줬냐라고 참 주영이라는 놈한테 많이 좀 나무랬지만은 그렇게 찍어주고 매달 300만 원씩 받겠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공증을 했다라고 합니다.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? 맞습니다. 첫 달부터 못 받습니다. 자 이제 민사인데 우리나라 민사가 뭐 호락호락 하냐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단 1원의 면제금도 못 받은 채로 이 주영이라는 동생은 저하고는 한 1년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연락을 해서 매번 정말 친했습니다. 그럼 매번 형님 담배값도 없어요. 10만 원만 주세요. 한 달에 두세 번꼴로 전화 옵니다. 참 안타까워서 이 동생한테 참 5만 원, 10만 원, 5만 원, 10만 원 보내준 기억이 참 많이 나고 또 집도 가깝다 보니까 한 번씩 한국에 나갔을 때 형 한국 간다 그러면 저희 집 앞에 와서 같이 맛있는 밥도 먹고 어떻게 지내나 서로 안부도 묻고 참 그렇게 했는 동생인데 참 너무 안타까운 그렇게 결말을 맞이해서 참 이 도박도 그렇고 이 사람 인간관계라든가 참 씁쓸함을 느낀 참 이 동생의 이야기죠. 그렇게 해서 자 이 동생이 뭐 중간에 그래도 이 게임 내용에 대해서 참 제가 빠뜨린 게 있는데 한번 그 기회가 있긴 있었는데 그 중간에 그 동생이 게임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부에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자 지금까지 이야기 듣고 방송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.